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요동치는 글로벌 증시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테슬라라는 자율주행의 이름이 가속의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오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을 알렸고요. 테슬라는 신형 모델 S와 X의 소식을 알렸으며 이 스웨덴 연금 펀드는 갑자기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며 매우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테슬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테슬라가 미국에서 신형 모델 S와 모델 X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게 아닙니다. 자, 테슬라가 고급차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의 교차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새로운 색상인 프로스트 블루고요. 이 마치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세련된 푸른빛을 지니고 있으며 테슬라가 말하는 미래형 고급스러움을 시각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는 공식적으로 최대 410마일, 66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적 조건에서 측정한 거라 실제로는 날씨, 속도 또는 에어컨의 사용에 따라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주행 거리로는 이 장거리 여행을 크게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실내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자, 새롭게 적용된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이 구조적으로 더 강화된 차체 설계는 바람 소리와 도로의 소음 모두를 최소화시켰고 운전자는 마치 고요한 숲속을 달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새로 바뀐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줄인 새로운 휠과 자체 설계로 바람을 더 가르며 더 부드럽게 달릴 수 있게 변경되었고요. 이 전면 카메라는 주변을 더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고 적응형 하이빔은 밤길에서도 시야를 자동으로 최적화시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내 조명이 테슬라답게 진화된 것인데 이 문을 여는 순간 대시보드와 도어를 따라 은은한 조명이 애니메이션처럼 흐르며 마치 우주선에 탄 것처럼 하나의 작품이 다가옵니다. 자, 모델 X는 그 실용성도 강화되었고 3열 좌석과 수납 공간이 넓어졌으며 SUV의 고급스러움에 미니밴 같은 실용성이 더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테슬라의 또 다른 진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드러운 승차감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새로 설계된 서스펜션 덕분에 노면의 충격은 줄고 주행은 한층 더 안락해졌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길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고 테슬라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 테슬라는 2021년 모델 S와 모델 X에 도입됐던 요크 핸들을 옵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요크 핸들은 비행기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처음엔 미래적이고 재미있다라는 팬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이 실제 주행에서는 좀 조작이 불편하다든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테슬라는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기본 모델에서 요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자, 이제 요크는 오직 플레드 고성능 모델에서만 선택 옵션이 가능하며 $1,000의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변화에 대해 모델 S와 모델 X 모두 $5,000씩 가격을 인상했고 이 테슬라는 프리미엄 차량의 경우에는 확실히 더 가격을 높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테슬라는 기술의 완성도로 시장의 정상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무대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뉴스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럽의 스웨덴 국민연금 펀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웨덴 국민연금 펀드인 AP7은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량 매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투자 블랙리스트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내 노동권 침해와 노조의 탄압, 인권의 이슈를 예로 들며 수년간 테슬라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이 매도 당시 이들이 보유한 테슬라의 지분 가치는 스웨덴 통화로 약 13억 크로나에 달하며 스웨덴 연금 펀드 전체에서 1%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전해지자 테슬라의 주가는 즉각 반응했고 장중 일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곧 일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 매도를 단순한 실망이나 비판으로 보고 있지 않고 테슬라가 로봇택시와 자율주행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 연금 펀드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테슬라에게 경고장을 던진 셈이었는데, 이 스웨덴 연금 펀드는 프리먼트 공장에서의 인종차별 논란과 ON 디아즈 소송 등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1억 3,7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1,500만 달러로 감액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 연금 펀드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주도력이 과연 유지가 될까 궁금하고요. 결국 스웨덴 연금 펀드는 테슬라보다는 애플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는 투자자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스웨덴 연금 펀드가 전략 매도를 선택한 상황에서 이번엔 미국의 정부가 직접 움직였다라는 소식이 나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테슬라에게 진짜 날개를 달아줄 뉴스가 터졌는데요. 미국 교통안전국인 NHTSA는 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개혁이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 전체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심사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차의 경우 핸들이나 브레이크 같은 기존 차량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의 승인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몇 주면 충분하게 변경하게 되었으며 마치 복잡한 관료주의의 서류 작업이 갑자기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로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차량의 허가 속도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는 비인간 운전 차량, 즉 무인 로보택시도 정식 인증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핸들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이제 도로 위로 나올 수 있는 법적 길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럼 이 변화가 정말 테슬라에게는 어떤 의미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테슬라는 생산 속도에서 혁신적인 가속이 생기게 될 것이며, 테슬라는 이미 연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말은 사이버캡의 설계, 인증, 출시까지 이런 모든 과정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엄청난 생산력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6월 22일 오스틴에서 첫 공개 시승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초기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모델 Y 기반 테스트를 예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의 완전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고, 이건 단순한 차량 출시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운송 인프라의 탄생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의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버의 주가는 1.97%가 하락했고 리프트의 주가는 4.27%가 동반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시장은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를 진짜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버와 리프트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 차를 출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우버와 리프트가 경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웨이모가 차량을 출시하고 있지만 우버나 리프트가 전혀 문제가 없이 같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69%가 가격이라고 답하고 있고 39%는 대기 시간이라고 말하며 38%가 안전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심지어 21%가 드라이버의 취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 차량 공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로보택시는 대기 시간과 드라이버의 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시킬 것이고 가장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가격 문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모와 다른 회사를 비교한 설문조사에서 이 웨이모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려 31%에 달하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우버와 리프트와 웨이모를 놓고 이 둘 중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라는 설문에는 무려 70%가 웨이모를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웨이모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웨이모가 사람이 운전하는 리프트와 우버보다 더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나온 가격의 연구조사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웨이모의 평균 가격은 $20로 우버와 리프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차량에 들어가는 가격과 또 지도를 만들기 위한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같으며 이런 비싼 방식의 자율주행은 결국 실패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리프트와 우버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 즉 10불 정도에 제시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1km를 이동하는데 무려 $26나 받고 있는 웨이모를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의 무인 로봇택시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기대가 되며 이 테슬라가 성공하게 된다면 웨이모는 6월 22일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데 바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테슬라는 단순한 차량 제조업체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전의 중심에는 바로 로봇택시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택시를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 즉 차주가 자신의 테슬라를 로봇택시로 등록해 자율주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자, 이동의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 정말 시작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6년까지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스스로 도로를 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약속일지 아니면 또 하나의 청사진에 불과한 건지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계획이 현실이 되게 된다면 이건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의 이동 방식 자체가 뒤바뀌는 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세계는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스웨덴 국부펀드는 또 매도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란한 시기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을 향한 그 문을 활짝 열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그 문을 향해 힘껏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자, 2025년 6월 22일 정말 테슬라는 우리 앞에 미래를 현실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장면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